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을 돌아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향해서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우울 증상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증상을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완화시키는 거. 아예 없애면은 참 좋겠지만은 이 정도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감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법들을 좀 알아봤죠. 크게 이제 약을 사용하는, 항우울제라는 그런 약을 사용하는 그런 약물 치료 방식과, 그리고 이제 몸에 이렇게 좀 자극을 부여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의 몸에 이렇게 이제 자극을 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거는 약을 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아봤죠. 주로 이제 심리적인 치료 또는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렇게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이제 뭐 인지, 사람의 이런 생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사고 방식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인지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이제 어떻게 수정할지 이런 행동 치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울증의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그와 같은 이제 배경을 봤을 때 주로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맥락을 좀 확인하게 되었을 때는 대인 관계 치료라는, 그래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잘 유지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 이제 그와 같은 흐름들, 그와 같은 이제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그 같은 대인 관계 치료. 인지 치료 중에 이제 명상 또는 뭐 이런 묵상의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마음 챙김 인지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그 비약물 치료 중에 효과가 항우울제만큼이나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약을 쓰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후반부에 12, 13, 14, 15, 13, 14, 15, 16, 마지막 한 4강의 정도는 네 강의 정도는 우울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 인지행동 치료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행동 치료에 좀 가까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했을 때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이렇게 결합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백, 백이라는 그 정신의학자가 있는데요. 인지치료사입니다. 백이라는 사람이 우울 증상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그런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 방식을 이렇게 우울증에 적용을 하면서 활성화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나날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으로 치우친 그와 같은 생각 또는 신념, 체계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런 걸 잘 해낼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나만 정말 못 살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때, 이것 또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또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이제 펼쳐지지 않는 뭔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와 같은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오로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인지 상태를 이제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도 뭔가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은 반면에 성공의 경험들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공의 경험은 아예 그냥 접어둬 버리고 그는 기억하지 않은 채 실패의 경험만을 아주 부각시키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상황태에 대해서 나는 혼자 있어.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 혼자뿐이야. 하지만은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듯한 그와 같은 생각,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우울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는 것 또는 그 중요한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아예 이제 포기해 버리는 그와 같은 이제 현상, 그와 같은 상황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들은 즉 대인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연시키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고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생활 태도, 그와 같은 행동 방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본인 안에서의 허무주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허무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가게 되냐면은 더욱더 우울한 기분들, 더욱더 슬픈 기분들, 괴로운 기분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되냐면은 심각하게는 이제 삶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그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행동의 부분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 즉 우울 증상 중에는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매우 낮은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운 그와 같은 활동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그와 같은 상황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주로 이제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 활동을 뭔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행동 자체가 즉 행동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 무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렇게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활동하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아예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뭔가 실력들을 키워나가고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들을 자꾸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 지연시키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낳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신념 체계, 이런 것들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즉 부정적인 어떤 인식, 사고 체계, 어떤
신념 이런 부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지연시키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가면은 또다시 부정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됐을 때는 자살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사고 체계에도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낮은 동기부여 의식,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로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것은 본인의 사고 방식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확인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적인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본인이 이렇게 직접 계획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문제를 명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각을 평소에도 이렇게 유지하고 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계화된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체계화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본인 스스로에게 또는 치료사가 그 내담자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사고 방식들을 점검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얘기하냐면 증상과 관계된 그와 같은 연관된 생각들, 신념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탐색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지치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용어가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자동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신념책이나 부정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가지는 그와 같은 자동적인 인지 또는 사고 방식을 이렇게 이제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우울 증상과 가져서 어떤 사고 방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일단 뭔가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현재 그런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성취감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활동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즉 행동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행동 상태에서 뭔가 성취감이 있고 즐겁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나갈 수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우울 증상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있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울 증상을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반대로
반대로 우울 증상을 좀 감소시키는 그와 같은 행동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울증상을 느끼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찾아내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요? 우울을 강화시키는 행동들은 낮추는 거, 그거는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행동들, 오히려 이제 즐거운 기분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처럼 어떤 자신의 사고 방식을 이렇게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와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이제 좀 더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좋게,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감을 느끼고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얻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또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뭔가 조절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기술들을 보다 긍정적인 그런 대인관계의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목표 세 번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화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짜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표대로. 그래서 첫 번째 회기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기에는 뭘 하고 뭐 이런 식의 단계적인 그런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단계적인 진행 방식을 거치면서 내담자를 잘 교육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그런 우울 증상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그와 같은 방식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로 이제 쓰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기술들이 있냐면은 일단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라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이거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을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것을 개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개념화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 현재 이제 문제를 느끼게 하는 우울 증상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 아니면 그리고 내 내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발견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진단 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내 우울 증상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우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것이 좀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하는 평가하는 이제 그런 진단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파악하게 되냐면은 학교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담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발견을 해나가는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일상의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제 그 안에서 찾아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고 방식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편향돼 있는 것 같은 사고방식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로 인지행동 치료사들이 어떤 이제 척도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척도 같은 걸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울 증상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인지적인 그와 같은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와 같은 일종의 하나의 설문 형식의 그런 척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나의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래서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은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우울 증상과 어떻게 잘 연결이 돼 있고 나의 우울 증상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심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그와 같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어떤 것들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것 같은 행동이나 어떤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강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사는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이제 교육과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라는 그와 같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요. 먼저 우울하면은 우울 증상 그러면 주로 이제 심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히 감정적인 요소를 좀 많이 호소를 합니다. 슬픈 거, 우울감, 외로움, 뭐 이와 같은 일종의 고독감, 뭐 이런 것들의 느낌을 좀 많이 얘기를 하죠. 즉 부정적인 느낌을 상당 부분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느끼는 뭐랄까요, 슬픔이라든지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노라든지 뭐 이와 같은, 또는 뭐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하나의 이제 우울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이런 우울 증상들을,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 감정들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사고방식이 뭔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느낌과 생각을 같이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평가하는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사고 방식은 어떠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이 뭐랄까 적절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보다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감정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어서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고 방식 자체를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 이것을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라는 그와 같은 기술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사들이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사고 방식들을 잘 점검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식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행동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먼저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행동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개발이 아니라 발견을 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행동이나 어떤 활동들은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로 뭐 일회기 내에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면서 뭐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는 몇 회기에 걸쳐서 뭐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 자료를 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관찰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더 즐거웠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더 기쁨이 좀 더 느껴졌는지, 좀 더 좀 편안해졌는지, 즉 부정적인 감정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런 행동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근데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은 이미 나는 우울 증상이다,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일상인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잠시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인 거죠. 하루에 24시간 내내 우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울한 시간이 있고 우울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울하지 않는 시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파악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보면서 우울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다 좀 더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것, 넓혀가게 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 이런 이제 단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일종의 이제 계획을 세워간다는 거죠. 나를 우울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우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험을 하는 그와 같은 과정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실험을 하는 부분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즉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인지행동치료사와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찾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험적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정말로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감정들이 좀 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면 다른 행동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행동 치료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행동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계획하는 것도 주로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활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을 일주일 동안이라든지 다음 회기 때까지 이제 다 실천을 해보면서 계획 세웠던 것대로 이렇게 이제 쭉 하고 그 양식을 들고 와서 치료사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다시 수정해가는 이와 같은 이제 단계로 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큰 맥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행동 활성화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적용하는 이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 적용하는 한 가지 이제 원칙이라고 큰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더 많이 할 것들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적게 할 것들은 적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create more, consume les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조해 가야 될 것들, 그것들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해야 될 것들은 더 적게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많이 창조해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들. 뭐 음악회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집안 정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아니면은 집안 환경을 집안 구조를 갖다 한번 바꿔보면서 새로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신체 활동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계획들을 하면서 뭔가 좀 더 넓혀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적게 소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울감들이나 우울 증상들을 증가시키는 행동들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과식, 과음, 도박, 뭔가 낭비, 아니면은 이걸 이제 몬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몬스터로 만드는 그와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줄여가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사와 함께 이러한 행동들을 갖다 이제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계획 세워서 실천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동 활성화 방식이에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행동 치료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상당 부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행동 활성화의 10가지 그런 핵심 원칙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한번 나누고 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동 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열쇠, 그 비결은 바로 그의 행동이 달라지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면 기분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고 행동이 바뀌면 기분이 바뀐다라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인생의 변화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대응 전략들은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잠깐 하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특정 환자에게 어떤 행동이 항우울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환자의 중요한 행동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단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 조금 말이 이제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우울 증상을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을 하려면은 우울증 환자분이 또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 전후에 행동을 하기 전과 행동을 한 후에 우울 증상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우울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원칙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분과는 상관없이 계획이 있으면은 의지적으로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칙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변화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할 때 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계획을 세울 때는 거대한 거, 뭔가 거창한 걸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원칙은 자연적으로 강화되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뭡니까? 행동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활동, 어떤 행동을 세울 것이냐. 먼저 자연적으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그다음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코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누군가가 옆에서 협력자로서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코치의 역할은 뭡니까?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도를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인 접근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시도에 따른 모든 결과들이 유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담자의 그런 환자분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또는 문제 시도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 부분이 바로 해결책을 찾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 활성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큰 맥락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 특별히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잘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떤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우울 증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방식이 상당 부분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지금 건강보험으로도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보험료로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그와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간략하게 또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나의 사고 방식을 어디 앞에 이렇게 내놔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인지치료사 앞에 내려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행동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간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지행동치료사가 되셔서 나의 사고방식을 고치시고 나의 행동을 고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행복으로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의인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사고 방식과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려고 뭔가 이렇게 개선책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셨다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그런 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울 증상이 만무한 그와 같은 삶의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나의 삶을 바꾸시는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어떤 감정을 바꾸시고 나의 행동과 의지와 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꾸시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울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우울 증상이 느껴졌을 때 그 우울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 증상이 이러합니다.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이렇게 그 전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실 줄이라 믿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우울 증상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보여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